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 up through the fields where there's 직장에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알아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외에 지켜야 될 법령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소장님들의 업무와 가장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요거 과태료 규정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장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태료 지뢰밭 6글자. 우리 소장님들 아주 친숙하죠? 친숙한데 굉장히 마음을, 머리를, 다리를 무겁게 하는 이 과태료 지뢰밭입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지금 과태료 지뢰밭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늘 불안한 느낌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들께서 이 과태료 지뢰밭에서 조금 자유롭고 조금 편안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어도 이 과태료 규정만큼은 확실히 알고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97조부터 102조까지 양벌 규정 101조를 제외하고는 총 5가지 조항입니다. 이 5가지 조항을 우리 소장님들께서 완벽하게 나는 이걸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소장님들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3일 동안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늘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 시간에는 농축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위반하셨을 때는 벌칙 제97조부터 107조까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또 하나가 과태료 102조 질서행위 규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면 벌칙과 과태료에 의해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벌칙과 과태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년,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 조항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과태료,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우리 소장님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은 밀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중에 1천만 원, 500만 원은 가장 친숙합니다. 예,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소장님들께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 장부나 증빙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이제는 과태료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10년차 미만에 계신 소장님들께서는 해당이 분명히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최근 들어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을 때,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3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예.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때 어떻게?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이란 어떤 거일까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고 현재까지 2021나 1505가 총 14번째 개정이 된 겁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최근에 시작하시는 소장님들께서는 최근 지침만 보지만 오래되신 소장님들께서는 중간중간 14번 개정되는 지침을 제대로 꼼꼼히 보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의 결정, 관리규약의 개정, 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됐을 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지 아니했을 때,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 감사의 결과를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검토하지 아니했을 때,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 설계 도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시설의 교체 보수를 기록 보관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을 대표회의나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행위신고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했을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하자보수 청구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00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죠. 네.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소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당합니다. 관리 주체의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들 배치 내용을 신고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예. 그리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보증보험 가입한 거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까요? 네,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증권에다가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태조사나 감사 요즘 많이 나가죠? 결과에 나와서 공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5가지를 총 봤고요. 과태료에 대한 주요 사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절차 위반,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위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신고 위반, 회계감사 미실시 신고 위반, 관리비 공개 또는 각종 공개나 신고사항 위반, 안전점검 미실시 보고 위반, 시설물 보수 이력 보관 위반, K아파트에 공개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총 8가지를 크게 나눠서 좀 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소장님들 현장에서 일하실 때 가장 사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장기수선 계획과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 2가지를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수선 계획 위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을 때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똑같은 장충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사항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 장충금 사용 계획서를 승인받지 않았을 때 관리주체 업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위반이 1,000만 원, 500만 원. 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22년도에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대상인데 공사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지 않은 걸로 갑니다.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을 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수시 조정을 완료해서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로 넘겨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장기수선 계획서를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매년 1월에 올해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 공사가 어떻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정도가 되면 올해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하지 않고 보수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 체크하시고 올해 공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수시 조정을 거쳐서 넘어가셔야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실수죠. 화재 감지기, 과속 방지턱, CCTV 등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선 유지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로 해당이 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항목 하나 잘못 쓰는데 뭐가 그리 문제가 될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감지기 30만 원을 수선 유지비로 집행했다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주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를 했던 사안들이 그렇다고 지자체의 문제냐? 그럴 순 없습니다. 단지에서 민원을 넣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들보다 이 규정을 더 잘 압니다. 이 장충금은 주체가 어떻게 되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이러면 화재 감지기 30만 원, CCTV 1개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 주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총 2,0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속방지턱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장충으로 보다 수선으로 집행해도 되지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부분 교체가 장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도 장충 부분 수선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3만 원, 5만 원 얼마 되지 않으니 수선 충당금으로 집행을 하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소장님들께서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본사로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2번이 우리 소장님들 단지에서 가장 많이 해당이 되고요. 1, 2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했는데 사용 계획서도 없고 의결 근거도 없습니다. 제63조 2항을 위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이건 관리주체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긴급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후 의결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사용계획서 서식이 미흡하거나 없으신 분들은 저희 거창넷에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행규칙 별표 1에 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급수 펌프 없는 단지는 없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급수 펌프는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 없다. 그러니 수선으로 집행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게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별표 1에 있는 78개 항목을 꼭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년 5월 31일이 36개월마다 하는 장기수선 계획 정기 검토 기간입니다. 단지에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정기 검토인데 정기 검토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고 정기 조정의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토 안 함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토를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부터 일을 하셨던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정기 조정이 의무였기 때문에 아직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 검토가 의무고요. 정기 검토 후 필요했을 때 정기 조정을 합니다. 수반돼서 갑니다. 정기 검토 및 정기 조정의 건 또는 따로따로 안건을 해서 바로 시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22년 2월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고 위에 거랑 5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6월에 조정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 받았습니다. 2월에 검토를 했고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정기 조정이야. 이렇게 우리 소장님들께서 너무나 관대하게 임의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유권 해석에 따라서 수시 조정으로 분리가 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시 조정은 어떻게 되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 조정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 조정이 아닌 정기 조정으로 우리 소장님들께서 임의 해석을 하시고 정기 조정으로 대표회의 의결만 받았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 규약 요율보다 적게 적립하는 단지가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소적립도 유권 해석에 따라서 미적립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관리 규약 요율에 맞춰서 부과를 하시고 장기수선 금액이 좀 충당금이 높다라고 했을 때 계획서를 수정을 좀 하셔서 보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위반 사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법을 위반해서 선정 지침을 위반해서 선정했고 이랬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350만 원 공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라고 소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긴급했습니다. 긴급입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는 2월에 받아놓고 공사는 보수는 3월에 했습니다. 이게 과연 긴급일까요? 지자체에서 감사했을 때는 견적서 날짜 하나하나까지 봅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생각하는 긴급과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긴급은 다릅니다.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처리됐다고 하면 이 날짜를 주의 깊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을 시켰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개 이상이 유효하지만 제한 경쟁은 3개 이상 업체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이상 일반 경쟁 입찰과 오류가 있어서 성립을 시켰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세 번째, 입찰 공고 1차가 유찰이 됐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있습니다. 2차가 입찰에 다시 입찰을 띄웠는데 1차 때 왔던 업체의 현장 설명회 참가를 힘드니까 좀 면제를 해줘야지 하고 면제를 해줬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의무로 됐을 때는 2차 입찰에 현장 설명회를 안 왔을 때는 불참으로 간주가 돼서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왔지만 힘들어도 2차 때도 현장 설명회를 한 번 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사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입찰 공고를 하고 계약은 2건으로 나눠서 계약하는 단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낙찰 금액과 계약 금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면허를 하나의 입찰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우리 소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월 30만 원의 계약입니다. 1년으로 했더니 360만 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00만 원 맞추려고 10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크린 250만 원을 3월에 수의계약하고 2번째 5월에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기간을 나눠서 했으니 관계가 없겠지.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3월에 230만 원 처리를 했고요. 4월에 170만 원에서 물량을 나누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전지 작업을 하는데 3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교목류하고 관목류를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모두 다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입찰 공고문을 우리 K아파트의 공고는 당연히 아시죠? K아파트에 공고를 했는데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문을 공고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입찰 공고를 했을 때는 낙찰 결과를 공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소장님들께서 낙찰 결과 했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의계약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입찰 공고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반드시 선정 결과를 공고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K아파트 동별 게시판 홈페이지 모두 다 공개합니다. 언제까지? 다음날 18시까지. 입찰이 됐을 때는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날 18시.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A라는 업체를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한다라는 의결한 날로부터 다음날 18시. 어디에? K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모두 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입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느라고 K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에 관한 거 공개 안 한 단지가 더 많습니다.
소장님 오늘 날짜로 돌아가시면 꼭 체크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쪼개기 계약 어떤 걸까요? 분리 발주를 한 겁니다.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정 지침 별표 2 수의 계약 대상에 보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이렇게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서 계약할 수 없다. 예,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방수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1,000만 원을 자재를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고 300만 원 이하로 공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산품이 아닐까요? 들어갑니다. 물량을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직영공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쪼개서 계약하는 부분들은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뭘까요?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공고는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근데 게시판에만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에서 주관에서 관리하는 카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판에만 했습니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걸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와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 공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는 적용 근거가 사업자 선정 지침에 있습니다. 계약서 공개는 적용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는 K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공고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두 공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는 선정된 다음날 18시까지 공개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로 결정된 다음날 18시, 수의계약하기로 결정됐다라는 대표의 의결한 다음날 18시입니다.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서 공개를 선정 결과 공개와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소장님께서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알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한 걸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일 사안을 가지고 과태료가 나눠집니다. 이제는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회계감사 결과를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회계감사에 따라서 벌칙과 과태료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아까 소장님들의 광범위한 제63조 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이 조항이 뭘까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63조, 시행규칙 29조에 관리주체 업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64조, 시행규칙 제30조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30조 1항에 법 63조, 규칙 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우리 소장님들께는 어디가 해당될까요?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모든 업무가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주체, 아까 말씀드렸던 법령 앞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이것 때문에 양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할 때 사용 계획서는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땅땅땅 가죠.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 주체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대표 회의로 갑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 법령을 보실 때 주체를 꼭 많이 봐주시고요. 장충에 관련된 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는 양벌 규정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주의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과태료 주요 사안을 많지는 않습니다. 벌칙과 과태료는 법 99조부터 102조까지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업무는 법 63조 규칙 29조에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는 법 64조 규칙 30조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3번 이상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 소장님들께서 일하시는데 조금은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정들을 꼭 숙지하셔서 지켜나가신다면 그 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땐 적어도 저희들도 다툴 수 있고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명확하다면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저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시면 꼭 요 3가지 사안을 우리 소장님들 돌아가셔서 3번 이상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도 오늘 요 사안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소장님들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본사에서도 우리 소장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소소한 것들은 아차 실수 제로 캠페인으로 우리 소장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제로 캠페인은 한 번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저희 직원들도 보게 하셔서 최소한의 위반은 하지 말고 지나가자. 이렇게 우리 소장님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교육이 조금 있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되니까 열심히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 Let's run.